세계 스포츠인들의 대축제 올림픽. 올림픽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대회이며 동시에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기도 하죠. 사실상 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서 4년간 훈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올림픽 종목의 종류가 많고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은 그 종목의 특징이나 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림픽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의 룰과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중에서도 하계 올림픽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골프입니다. 골프는 1900년 극초반 올림픽에서 개최된 이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만에 부활했습니다. 특이하게 골프의 경우 올림픽보다 세계 메이저 대회 위상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의 경우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투입니다. 권투는 1904년 올림픽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종목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남성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여성부는 2012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프로로 전향하여 역사적인 권투 선수들이 된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프로 권투와 다른 점은 12라운드가 아니고 3분 3라운드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주기가 짧기 때문이겠죠. 한국 권투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죽은 것처럼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역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대 5종입니다. 앞에 두 종목과는 다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원래는 남자들만의 종목이었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여자부가 추가됩니다. 근대 5종은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 크로스컨트리 5종의 경기를 진행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의 총합으로 우승자를 정하는 종목입니다. 펜싱은 에페 종목이며 유일한 상대 선수와 대결하는 종목이죠. 수영은 25m 쇼트 코스를 왕복하는 200m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승마 종목입니다. 승마는 12개의 장애물 코스를 넘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300점에서 시작해서 점프를 실패하거나 낙마하거나 하면 계속 감점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나 문제는 타야 하는 말을 대회 20분 전에 올림픽 측에서 랜덤으로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는 20분 동안 말에 어떻게든 적응해야 하죠. 당연히 엄청난 운의 요소가 개입되는 종목인데 실제로 가장 최근 올림픽이었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그전 종목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하던 아니카 슐로이 선수가 배정받은 세인트 보이가 시작하고 1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간신히 출발했는데 장애물을 부숴버리고 점프도 거부하고 경기장만 배회하다가 아니카 슐로이 선수를 탈락시키고 말았죠. 너무나 운의 요소가 개입되는 종목이다 보니 결국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승마 대신 장애물 레이스가 도입된다고 하네요. 참으로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이저런이라 불리는 사격과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원래는 따로 종목을 분리했었지만 2009년부터 합쳐집니다. 달리기 하던 도중에 일정 지점에 놓인 사대에서 권총 사격을 실시해 타겟을 5개 맞히면 통과하는 종목입니다. 3.2km를 달리며 사격은 총 3번 실시하죠. 달리는 코스는 대회마다 다르며 평탄한 길이 아닌 굴곡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네 번째는 농구입니다. 농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올림픽 농구하면 역시나 드림팀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나 1992년에 그제서야 드림팀 1기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전 참가 선수의 명단들을 보면 전부 대학교 소속의 선수들이 미국 대표팀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언젠가는 드림팀에 대한 영상도 꼭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다섯 번째는 럭비입니다. 럭비는 1924년까지 종목으로 있다가 2016년부터 다시 부활한 종목입니다. 보통의 럭비는 15명이 한 팀을 이루는 15인제가 주를 이루지만 올림픽에서의 럭비는 7인제입니다. 럭비의 룰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젠간 설명할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일단 여기서는 길게 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럭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진영에 트라이하거나 골대를 넘겨 골을 넣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룰은 공은 전진 펠시할 수 없고 공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을 들고 뛰는 방법뿐이죠. 매우 원초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종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레슬링입니다. 이것도 매우 유명한 종목이죠. 1회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이었던 그야말로 근본 스포츠입니다. 기본적인 룰은 상대의 어깨가 땅에 2초 이상 닿게 하는 상태인 폴을 얻어내거나 각종 기술들을 통해 점수를 따내 승리하는 종목입니다. 레슬링은 한국 올림픽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종목인데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온 종목이죠. 그 주인공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양정모 선수입니다. 또한 올림픽 2연패를 한 작은 거인 심건호 선수도 활약했던 종목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예전만큼의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올림픽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수가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구입니다. 배구도 워낙 유명한 스포츠이니 자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배구 외에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비치발리볼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치발리볼의 세계도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배드민턴입니다.
역시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이 올림픽에서 매우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 하나였죠. 여러 명의 선수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1992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격입니다. 사격도 진종호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올림픽 사격 종목은 크게 소총, 권총, 산탄총 세 종목으로 분류되고 소총과 권총은 사격장에서 정해진 거리에 관역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산탄총은 다양한 방향과 각도로 날아가는 클레이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방식이죠. 열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어떤 종목인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종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직선, 점프, 회전 등이 포함된 트랙에서 경쟁하는 BMX 레이싱, 몇 가지 정해진 트릭들을 수행해야 하는 BMX 프리스타일, 도로를 달리며 경쟁하는 사이클 도로, 산악 지형이나 언덕이 많은 지형을 달리는 사이클 MTB, 정해진 타원형 트랙을 달리며 경쟁하는 사이클 트랙 종목 등이 있습니다. 11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아마 이 모든 종목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록을 경쟁하는 경영 종목과 기타 종목으로 분리되죠. 경영은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혼영, 개영, 마라톤 수영 등이 있고 기타 종목에는 다이빙, 수구,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로 많이 알고 있는 아티스틱 스위밍이 있습니다. 다이빙은 다들 아실 거고 수구는 골키퍼 포함 7명의 선수가 물속에서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던져 점수를 얻는 스포츠이죠.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서 진행되며 의외로 보는 재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듯 수영은 종목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렸었던 종목이었죠. 총 3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12번째는 승마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스포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올림픽에서는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세 가지 종목이 있죠. 마장마술은 말과 기수가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며 장애물은 여러 장애물을 넘어뜨리지 않고 통과하는 경기이죠. 종합마술은 마장마술, 장애물로 구성된 6km 거리를 통과하는 크로스컨트리, 장애물 세 가지를 같이 하는 종목이죠. 13번째는 양궁입니다. 양궁하면 말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 올림픽 최고의 효자 종목이죠. 특히 연자단체 올림픽 9연패는 정말 역사적인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목은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4개뿐이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남녀 혼성 종목이 추가되어 총 5개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아쉽네요. 14번째는 역도입니다. 역도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종목이지만 생각보다 인상과 용상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해보자면 인상은 한 동작으로 바벨을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종목이고 용상은 바벨을 가슴까지 들어올리는 클린 동작을 한 후 잠시 멈췄다가 팔과 다리를 뻗고 팔꿈치를 곧게 펴서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저크 동작을 하고 버저가 울릴 때까지 바벨을 들고 있어야 하죠. 인상과 용상의 무게를 합산해 기록을 매기는 종목입니다. 15번째는 요트입니다. 규격에 맞는 요트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누가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지 겨루는 스포츠이죠. 윈드서핑 RSX급과 1인승인 레이저급, 2인승인 470급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6번째는 유도입니다. 유도도 매우 유명한 종목이죠. 예전에는 한판, 절반, 유효, 효과 등 세부적인 점수가 있었지만 박진감을 위한 경기를 위해 전부 폐지되고 한판과 절반만 남았습니다. 저는 유도하면 이원희 선수나 최민호 선수가 생각나는데 특히 최민호 선수 하면 생각나는 이 기술은 이제 금지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하단 부분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바뀌었죠. 유도 또한 한국이 엄청나게 강세인 종목이라 유도 종목 역대 총 메달 개수에서 일본과 프랑스에 이은 한국이 3위를 기록 중입니다. 17번째는 육상입니다. 육상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종류들을 나열해보자면 트랙 종목엔 달리기, 허들, 계주, 필드 종목엔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투포환,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해머 던지기, 복합 종목엔 데카슬론이라 불리는 10종 경기, 도로 종목엔 경보, 마라톤 등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네요. 10종 경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경기에서 100m, 멀리뛰기, 포환 던지기, 높이뛰기, 110m 허들, 원반 던지기, 장대 높이뛰기, 창 던지기, 1500m 총 10개의 종목을 점수로 환산해서 순위를 매기는 종목입니다. 그야말로 상남자 중에 상남자들의 종목이네요. 18번째는 조정입니다. 조정은 규정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2000m의 거리를 빠르게 통과하는 종목입니다. 특이한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 뒤로 간다는 거죠. 크게 스컬링과 스윕 두 종목이 있는데 스컬링은 2개의 노를 사용하지만 스윕은 1개의 노를 사용합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8명 종목에서는 배를 조정하고 선수들을 지휘하는 콕스웨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외인 점은 1회 아테네 올림픽을 제외한 모든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그야말로 올림픽의 근본 종목 중 하나입니다. 19번째는 체조입니다. 체조는 크게 기계체조, 리듬체조, 트램폴린으로 나뉩니다. 기계체조는 세부적인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남녀 공통으로 수행하는 띰틀과 마루 종목이 있고 남성 종목은 링, 안마, 철봉, 평행봉이 있고 여성 종목은 2단 평행봉, 평균대가 있죠. 리듬체조는 수구를 이용해 기술 유연성 등을 선보이는 여자 선수들만 출전하는 종목입니다.
줄, 후프, 볼, 곤봉, 리본의 5가지 수구로 나뉘고 2년마다 한 수구가 빠진 4종목 체계로 경기가 진행되었다가 2017년부터는 정식으로 줄이 수구에서 제외되어 후프, 공, 곤봉, 리본 4가지 체제로 고정되었죠. 또한 어린 시절 우리에게 익숙한 트램폴린은 공중에서 튀어오르는 동시에 비틀기와 공중돌기 기술들을 선보이는 종목이죠. 20번째는 축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포츠이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특이한 점으로는 23세 이하만 출전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3명의 선수의 출전을 허락하고 있죠. 그리고 축구 종목에 풋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풋살은 실내 작은 경기장에서 5명이 한 팀으로 뛰는 스포츠이죠. 21번째는 카누입니다. 정확하게는 카누와 카약 두 종류가 있고 카누와 카약의 차이점은 카누는 외날로를 사용하며 카약은 양날로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각각 스프린트와 슬라럼 2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스프린트는 잔잔한 물 위에서 레인에 맞춰 누가 먼저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는지 겨루는 종목이고 슬라럼은 인공 경기장에 설치된 급류에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종목입니다. 22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 또한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생각보다 늦은 시기인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종목이죠. 역사상 37개의 금메달 중 32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3번째는 태권도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술이지만 사실 정확한 룰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태권도는 상대의 몸통이나 머리에 찌르기나 발차기를 성공시켜 점수를 획득하거나 넉아웃으로 승리하는 종목입니다. 찌르기는 주먹의 너클 부분을 사용하여 스트레이트 기술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발차기는 발목뼈 아래의 발 부위를 사용하여 상대를 찼을 때 점수로 계산되죠. 또한 유효 점수는 머리나 몸통 보호대에 설치된 전자채점 시스템을 사용하며 찌르기나 돌려차기의 경우에 부여되는 추가 점수는 심판이 수동채점 장치를 사용해서 부여하죠. 24번째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특별한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굳이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남자 부인대 메이저 대회와는 다르게 2세트를 따내면 승리하는 방식이지만 결승만은 3세트를 따내야 합니다. 25번째는 트라이애슬론입니다. 트라이애슬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사이클, 육상 세 종목을 결합한 스포츠이며 정확하게는 1.5km 수영, 40km 사이클, 10km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을 철인 3종 경기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다릅니다. 철인 3종 경기는 3.9km 수영, 80km 사이클, 42.19km 달리기입니다. 진짜 철이 많네요. 26번째는 펜싱입니다. 펜싱은 검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종목입니다. 플레레, 에페, 사브르 세 종목이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칼날을 사용하며 고유의 규칙들이 있죠. 나중에 이것도 영상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네요. 27번째는 필드하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이스하키와 다르게 필드하키는 인조잔디 구장 경기를 치릅니다. 축구와 마찬가지로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고 스틱으로 단단한 공을 쳐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는 스포츠이죠. 15분 4피리어드,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28번째는 핸드볼입니다. 핸드볼도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스토리로 꽤나 잘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룰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핸드볼은 40×20m 크기의 실내 코트에서 7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공을 튕기지 않고 최대 3보까지 뛸 수 있으며 3초 이상 공을 붙잡고 있으면 안됩니다. 전후반 30분, 총 60분 경기로 진행되죠. 엄청난 활동량이 필요한 스포츠이며 신체 접촉도 허용되는 생각보다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또한 비치발리볼처럼 모래에서 펼쳐지는 비치핸드볼 종목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식 종목 28개이고 개최국 선택 종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신설되었는데 개최국 재량으로 종목을 5개 전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부 개최국이 부담해야 하죠. 그리고 당연히 다음 올림픽에서는 바로 없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개최국 선택 종목과 비슷한 시범 종목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시범 종목과의 차이점은 시범 종목은 국가 순위를 정하는 메달 개수에 집계되지 않았는데 개최국 채택 종목은 정식 종목과 같은 대우를 해주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야구를 채택하며 오랜만에 올림픽에서 야구를 볼 수 있었죠. 그러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프랑스가 채택한 4가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이킹입니다. 흔히 비보잉이라고도 불리는 장르이죠. 경기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댄서들의 배틀처럼 2명의 브레이커가 맞대결을 펼치며 5명의 심사위원이 창의성, 개성, 기술, 다양성, 퍼포먼스, 음악성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서핑입니다. 서핑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종목이며 이번에도 개최국 선택 종목으로 올림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핑이 맞고요. 난이도, 다양성, 동작의 종류, 파워, 속도, 동작 사이의 흐름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단이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중에 가장 높은 2개의 점수가 채택돼서 최종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서핑과 마찬가지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에도 개최국 선택 종목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파크와 스트리트 2가지 종목이 있으며 파크는 트릭을 위한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는 코스에서 진행이 되고
스트리트는 계단, 레일, 틈새 등 도시 환경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코스에서 진행이 되죠. 이 종목 또한 보는 맛이 굉장히 있는 스포츠라 내년 올림픽이 정말 기대되네요. 네 번째는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이건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역시 낯선 스포츠이니 설명을 하자면 보통 볼더, 리드, 스피드 세 가지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는데, 볼더는 로프 없이 4.5m의 높이의 벽을 제한된 시간 동안 가능한 적은 횟수의 움직임으로 등반하는 종목입니다. 리드는 미리 경로를 볼 수 없는 상태로 경기를 시작하며 로프를 묶은 상태로 15m가 넘는 벽을 6분 안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하는 종목이죠. 스피드는 높이 15m, 경사도 5도의 코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보는 맛이 있는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경기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볼더와 리드를 경합한 종목과 스피드만 있는 종목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올림픽 모든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어도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최대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줄여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